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뉴스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나누지를 못했죠. 최근 뉴스 중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의미 있는 뉴스가 있다면 바로 FTX의 자산 매각 승인.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얘기죠. FTX가 어마어마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8억 달러 정도 될 걸로 추정되는데요. 자, 이걸 법원에서 팔아도 좋다. 팔아서 피해 보상해라 라고 승인을 내줬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1억 달러. 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2억 달러까지 팔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UCC라는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2억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FTX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에 솔라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많은 양, 한 10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 많은 솔라나를 시장에 던져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솔라나는 2025년까지 락업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솔라나가 락업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매도세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게 9월 13일에 결정이 됐는데요. 시장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괜히 미리 겁을 먹었다가 락업이 된 걸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고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시장은 별 무리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바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유통량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자, 법원에서 FTX가 자산을 판매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자, 판매할 수 있는 코인 안에 솔라나와 XRP가 들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솔라나와 XRP를 매도해도 좋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2차 시장에서 팔아라. 만약에 솔라나와 XRP, 이더리움도 있고 그런 코인들이 불법 증권이라면 법원이 불법 상품을 팔아도 좋다? 라고 허락을 해준 셈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건 마약 단속국에서 코케인을 뺏은 다음에 야, 이거 다시 팔아서 현금화해 하고 코케인 판매를 허락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설득력이 있죠. 적어도 법원에서는 솔라나, XRP 그리고 언급된 많은 코인들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건 우리가 벌써 알고 있지만 게리 겐슬러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니까 XRP가 증권이 아닌 거는 이제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래도 게리 겐슬러가 XRP는 증권이 아니네. 하지만 판매한 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겠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 얘기는 쏙 빼고 거래소 판매가 어쩌고 저쩌고 항소를 하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법원의 해석은 다시 한번 이렇게 못을 박아준 겁니다. 간접적으로 솔라나, XRP, 이더리움 또 많은 코인들이 있었죠. 그런 코인들은 다 증권이 아닌 걸로 일단은 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스닥에서 해시덱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ETF 현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ETF인데 현물만이 아니고 현물, 선물 합천원, 현물과 선물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묶음 상품이다. 쉽게 얘기해서 짬짜면이다. 짜장면, 짬뽕 한꺼번에 묶어서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는 그런 ETF 겁니다. 이 ETF를 사면 양쪽에다 다 투자를 하게 된다.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비트코인 ETF는 된다는 걸 가정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겠죠. 비트코인이 안 되면 이더리움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기대는 이러하다. 다만 개미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은 위축이 되어서 뭐 블랙록이 어쩌고 저쩌고 피델리티가 또 이렇게 묶음 상품이 나오고 해도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가지고 있는 코인만 그냥 들고 버티고만 있어도 다행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뭔가 아는 친구들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잠깐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구간, 이게 비트코인 채굴 원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밑에 빨간색이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데 필요한 전기세, 그리고 위에 빨간색은 전체 코인의 생산 단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전기세는 21,987달러, 반면 생산 단가는 36,645달러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 생산 단가보다 아래니까 채굴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도 이 차트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면 굉장히 채굴 산업이 불안한 게 아닌가? 이러다가 포기하고 채굴자들 떠나가게 되면, 이러고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못 해주고 반감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채굴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채산성이 또 여기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채굴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채굴자들이 사라지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위축이 되는 거겠죠.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그걸 바라보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겠다.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채굴자들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더 떠나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비트코인이 이거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비트코인 반감기 때마다 있었던 거고, 그런데 비트코인 반감기 때 이렇게나 많이 적자를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 중요합니다. 해시레이트란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있느냐.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면 위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이 더 뛰어들고 있습니다. 채굴기를 더 사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기대인 거죠.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하얀 라인이 해시레이트입니다. 여기 팍 꺼졌을 때, 여기가 2021년 중국에서 채굴자들 내쫓았을 때, 그때 해시레이트 다 꺼지고 비트코인 위태위태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빠져나갔을 때 보니까 2019년이랑 똑같아요. 해시레이트이 2019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보안에 문제 없었고 51% 어택 있다고 거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 후로 이 해시레이트는 상승만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승입니다. 잠깐 이렇게 빠질 때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채산성이 안 나와서 연말에 채굴기를 끄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을 하면서 여전히 쭉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너도 나도 앞다퉈서 서로 인프라를 갖추면서 우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지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떨어진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2019년 레벨로 돌아간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벌써 너무나 탄탄하게 채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열을 사용하기도 하고 태양열, 수력발전, 이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비트코인 채굴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정적인 채굴을 할 수밖에 없다. 자, 화면에서 그린 색깔 라인이 보이시죠? 이 라인이 탄소 배출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탄소 배출. 해시레이트이 이렇게나 올라갔는데 탄소 배출은 우하향을 하고 있죠. 점점 친환경적이 되고 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함께 나눴죠. 비트코인이 환경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자,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여기저기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2021년 말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시간을 돌아가 보면 2021년으로 그때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더 이상 결제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냥 비트코인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지구를 지켜야 된다. 갑자기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아니 왜 갑자기, 그럴 거면 왜 3월 달에는 비트코인 받겠다고 발표를 했나. 3월 달에는 몰랐던 걸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5월 달에 뭔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건가? 굉장히 의아하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는데, 그때 마침 블랙록에서 ESG, 친환경에 목을 메고 전반적인 이 비즈니스 방향을 몰아가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한테 전화를 받고 일론 머스크가 보나마나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일론 머스크가 인정을 한 건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적절한 타이밍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하늘로 치솟고 있을 때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로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그게 부처빔이었죠. 아마 5월 달에 팍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블랙록이 준비를 하면서 매집을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뭘 잘 몰라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면서 잭 도시하고 캐시 우드가 일론 머스크 끄집어다가 앉혀놓고, 야, 너 뭐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3자 대면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 또는 미디어에서 확대 해석을 한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테슬라에서는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카운슬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 앞에다가 보여주면서 야, 이것 좀 봐 하면서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자료를 보여줬는데, 이걸 그대로 믿기는 조금 어렵다.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자기가 직접 조사해 보고 50% 넘으면 비트코인 결제 다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50%가 넘은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그냥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직 신호를 안 받아서 그런 건지 얘기가 없는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에 접어들면서 블랙록이 ETF를 내놓고 있는 마당에 신호를 이제는 받겠죠. 받아야죠. 일론 머스크가 보나마나 블랙록과 아마 조율해서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 다시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우리들의 비트코인을 구해주는 것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비트코인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비트코인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전략 매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하고 으쌰으쌰 함께 해주면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있건 없건 블랙록이 비트코인 우리 개미들 도와주자고 이런 신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록의 잭도 씨가, 야 브라이언, 너는 왜 비트코인은 안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깜짝 놀라서, 아니 뭔 소리라는 거야? 나도 비트코인 좋아. 비트코인 만세. 이렇게 비트코인 만만세를 외쳤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업계에서, 이 코인 업계에서 비트코인을 외면한다,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또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너도 나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채택해서 사용자들이 좀 쉽게 싸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자연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비트코인 입출금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출금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선호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XRP가 더 싸지 최근 상장이 됐으니까 XRP로 입금을 하고 그 XRP를 팔아서 다른 코인을 살 수도 있는 거고 USDC로 입금을 할 수도 있겠죠. 모든 채널을 열어놓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얼마 전에 베이스 네트워크를 출시했습니다. 아주 반응이 뜨거운데 베이스는 옵티미즘 기반의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자체 코인은 없고요. 많은 개발자들이 베이스 기반에서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요. TVL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토럴 밸류 락드 묶고 놓고 디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의 코인은 비록 횡보장을 지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는 여러 많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인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기관들은, 기업들은 또 여러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을 눌러놓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면서 이 힘이 응집되고 있는 걸 느껴야 하는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ETF까지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또 많은 기관들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포착하면서 준비의 시간 이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